안녕하세요. 연예인의 이기로 변호사 김주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슈 톡톡 네.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얘기인데요. 지난 2019년 이제 작년이 됐어요.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국민 영웅이죠. 네.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의 아들, 셋째 아들 차셋째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비난과 질타를 받는 사건이었는데요. 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그때 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6%, 그러니까 면허취소의 어떤 기준 훨씬 넘은 2배, 3배인가요? 네, 0.08이니까 네. 0.24 정도면 3배 가까이 되는 수치죠.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행인 게 그래도 이제 뉴스에 나온 영상을 보면 바로 차에서 내려서 뭐 이제 다른 행동 취하지 않고 이제 그 경찰 신고하고 오는 거 기다리고 본인의 어떤 잘못을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다른 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단 사고의 정도가 다행히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게요. 순간적인 글쎄 판단의 어떤 실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제 입장에서는요. 0.246%면은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할 정도의 음주 상태인데 거기에 무책임하게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실은 비난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거 말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70대 노인이 노인 여성분을 묻지마 폭행을 했는데 잡혔는데 폭행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에 만취 상태라 가지고. 자, 이런 거랑 내가 술에 만취가 돼서 차를 운전하다가 이 위험한 물건을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것이 무슨 어떤 형의 결정에 있어서 절대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실은 예전에 아주 정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차가 몇 대 없었을 때 그때는 아버님들이 많이 하셨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게에서 이제 차를 보이는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그런 이 시점에 그리고 훨씬 도로도 복잡해지고 사람들도 많이 이제 거주하고 그런 위험도가 높아져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음주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글쎄요, 저는 그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분들에 대한 비난보다는, 아직까지도 저분들도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본일 테니까, 정말 표본상으로 봤을 때 이게 줄어들지 않는구나.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차세지 씨가 운주사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윤창호법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상해 이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 내지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어떤 그런 본인의 상해 사실이 없다라는 뭐 사실 확인이라든지, 그런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또 요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차세치 씨의 아내죠. 한치아 씨가 대신 사과를 했더니 또 이제 여론에서 뭐 사고는 남편이 냈는데 뭐 부인이 대신 사과를 하냐 뭐 그런 또 해프닝도 또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표시라고 봐요. 실은 저도 이제 사건을 많이 이제 진행하면서 음주운전의 어떤 그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사고를 낸 그런 가해자의 어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을 때도 있는데, 그 재판부에서 탄원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흘려듣는 얘기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이것은 들었던 사례인데 어떤 이런 이 음주운전 사례는 아니었지만 아내분께서 이 남편을 수십 년간 지켜본 그런 아내 입장에서 그리고 그런 그 배우자 입장에서 범죄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재판부에 흡수하시면서 정말 그 집행유예를 받아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경우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채아 씨의 경우도 본인의 책임을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책임을 본인도 이제 공인으로서 대중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고, 저는 그 행동 자체는 상당히 올바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또 한 인터뷰 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 정도 음주 수치면 네. 0.2 이상이면 본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주운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서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저 사람이 차를 가져온 사람이라 그러면 끝까지 대리기사를 불러서 대리기사가 운전대를 잡고 떠나는 것까지 지켜봐줘야 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가끔씩 보면 근데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몰랐다. 그러니까 적발이 되고 경찰서에서 술이 깬 다음에 여기가 어디지? 이런 정도로 만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 뭔가 제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내가 나중에 대리 불러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이제 블랙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리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조차도 이제 잊어버린 상태에서 운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차 가져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렇게 대리운전 불러서 가는 거 끝까지 챙겨 보셔야 이런 아주 만취 상태에서 본인이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운전을 하고 있는 이런 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2019년에만 해도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들, 공인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연예인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2월 달에 배우 안재욱 씨, 안재욱 씨 건이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이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컬의 주연으로 복귀하실 예정이 무슨 있었어요. 뮤지컬이었는데요? 저 심지어 예매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뮤지컬 영웅이요. 영웅이요? 예매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 안재욱 씨 음주 사건 바로 그런 캐스팅에서 제외했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배우 김병옥 씨도 있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한지성 씨. 그리고 작년 시즌 중이었죠. 야구 선수 박한희. 야구 선수 플레이온 박한희 씨가 전격 은퇴를 한.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네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인들이 이렇게 근데 면면을 살펴보면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케이스도 있고 또 이제 다 대리 불러서 집에 와가지고 주차하다가 주차만 잠깐 하다가 적발된 케이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연예인들 또는 이제 공인들이 자꾸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됐다, 사고를 일으켰다 이런 게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다 보면 음주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한 그런 어떤 당사자들도 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어떤 반성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 대중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도 그래도 음주운전 사안에서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보아야 될지는 않는가를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판부도 똑같이 이제 살펴보는 방법인데 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배우분 중에서 김병옥 씨 같은 경우에는 꽤나 음주운전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많았던 것으로 보였었고, 그리고 박한희 씨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주무시고 난 뒤에
아까 뭐 아이를 네네. 유치원 데려다 주다가 접촉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중들 역시도 이런 공인들에 대한 어떤 그 무분별한 또 비난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고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윤창호법 시행한 이후로 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그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같은 기간 한 30% 이상 줄었다고는 해요. 네.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가끔씩 터져 나오는 이런 공인들의 음주운전, 이런 단속 그 사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그러면 또 아직도 갈 길이 멀었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연말은 지나갔고 연초 연식이죠. 그 신년에 한다고 또 이제 뭐 회식 자리들 이런 거 많을 것 같은데 부에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술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 잡지 않는 그런 철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좀 집에다 두고 나오시고 또 글쎄요 주차장 그런 어떤 그 송년회 모임의 주차장에서 키를 맡아주시는 분들도 키를 안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에 음주 운전은 고의입니다. 그리고 범죄고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제 상해 내지는 사망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니까 제발 이제는 좀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는 더 이상 안 다룰 수 있게끔 좀 개선이 된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슈 이제 여기서 안 다루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토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